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한때 메이저리그에는 텍사스 파워피처 계보가 있었습니다. 놀란 라이언, 로저 클레멘스, 캐리 우드, 그리고 조시 베켓이었는데요. 라이언과 베켓은 휴스턴 출신, 캐리 우드는 댈러스 출신입니다. 클레멘스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태생인데요. 하지만 학창시절을 휴스턴에서 보내게 됩니다. 클레멘스는 고교 졸업반이었던 1981년 매치에 12라운드 지명을 받지만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 리그를 씹어먹습니다. 클레멘스가 나온 텍사스 오스틴 대학은 클레멘스에게 학교 최초의 영구 결번을 줍니다. 클레멘스는 1983년 1라운드 19순위 지명으로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합니다. 매치로 갔더라면 1985년 내셔널리그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인 구든과 1986년 아메리칸 리그 MVP인 클레멘스가 같은 팀에서 뛸 뻔했습니다. 1984년에 데뷔한 클레멘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건 휴스턴 애스트로돔에서 열린 1986년 올스타전이었는데요. 클레멘스는 타석에 들어서서 드와이트 구든의 패스트볼을 보고는 포수 게리 카터에게 저런 공을 어떻게 치냐고 묻습니다. 명예전당 포수인 카터의 답은 야, 네 패스트볼도 만만치 않아 였습니다. 이때부터 클레멘스는 최고의 무기는 패스트볼, 그것도 자신감을 담아 던지는 몸쪽 패스트볼임을 깨닫게 됩니다. 클레멘스의 승부욕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클레멘스는 마운드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콜로세움 중앙에 서 있는 검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월드시리즈 때 자기 앞으로 날아온 마이크 피아자의 부러진 방망이를 신경질적으로 던진 것도 클레멘스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올스타전에 나가더라도 타자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친해지면 자신을 편하게 느낄까봐였습니다. 1986년 4월 30일 클레멘스는 시애틀을 상대로 메이저리그 최초의 20K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종전 기록은 놀란 라이언과 톰 시버, 스티브 칼튼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한 경기 19탈삼진이었습니다. 클레멘스는 1996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또 20탈삼진에 성공하는데요. 이때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상 20K 투수는 클레멘스가 유일했습니다. 그 후 1998년 캐리 우드와 2001년 랜디 존슨, 2016년 맥스 슈어저가 추가됩니다. 클레멘스는 300K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5번의 탈삼진 왕과 함께 5,714개의 놀란 라이언과 4,875개의 랜디 존슨 다음으로 많은 4,672개의 삼진을 잡아내는데요. 4,136개를 기록한 스티브 칼튼까지 4,000탈삼진 이상 투수는 4명뿐입니다. 탈삼진을 사랑했던 클레멘스는 4명의 아들에게 탈삼진의 이니셜인 K로 시작되는 코비, 코리, 카시, 코디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1986년 3이닝 퍼펙트로 올스타전 MVP가 된 클레멘스는 254이닝 24승 4패 2.48의 성적으로 사이 영상과 함께 리그 MVP를 석권합니다. 2위는 양키스 돈 매팅이었는데요. 야구계 대외 언론인 행크 애런이 이에 대해 MVP는 타자에게 수여되어야 한다고 하자 애런이 지금도 현역으로 뛰었다면 내가 머리통을 날려버렸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클레멘스는 1987년에도 사이 영상을 따내는데요. 만 23세, 24세에 만들어낸 2년 연속 수상은 역대 최연소였습니다. 클레멘스는 1991년 세 번째 사이 영상을 따내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 연속 평균 자책점 1위를 합니다. 사실 1990년에도 사이 영상을 땄어야 하는데요. 그해 클레멘스는 228이닝 21승 6패 1.93이었지만 투승타타에 밀려 238이닝 27승 6패 2.95인 오클랜드 밥 웰치에게 내주게 되는데요. 승리 기여도로는 클레멘스가 10.4, 웰치가 2.9였습니다. 1992년에도 클레멘스는 지금 기준으로는 사이 영상 1위의 성적을 올리고도 당시 마무리 열풍의 주인공인 에커슬리와 역시 20승 투수인 잭 맥도웰에 밀려 3위를 하는데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3연패를 했다면 클레멘스의 사이 영상 숫자는 7개가 아니라 9개였을 겁니다. 하지만 클레멘스는 이후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1993 시즌이 끝난 후 보스턴은 크랙 비지오와 스티브 피니를 받는 대신 클레멘스를 휴스턴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휴스턴 구단주가 이를 무산시킵니다. 1996년이 끝나자 댄 듀케 보스턴 단장은 클레멘스를 잡지 않았고 1년 후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데려옵니다. 클레멘스는 4년 4천만 달러, 투수 최초의 1천만 달러 계약으로 토론토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무기 스플리터를 내세워 1997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데요. 아메리칸 리그의 트리플 크라운은 1945년 할 뉴하우저 이후 52년 만이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이듬해에도 성공함으로써 역대 4번째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 투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 영상 2개를 보태 5개를 만듭니다.
1998 시즌 중반 클레멘스는 자기를 휴스턴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애틀에서 랜디 존슨을 데려온 휴스턴은 그럴 수 없었는데요. 대신 시즌이 끝나고 존슨과 결별이 확정되자 클레멘스를 얻기 위해 나섭니다. 토론토는 스캇 엘라튼과 데릭 벨을 받고 휴스턴으로 보내는데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휴스턴이 클레멘스의 추가 계약 요구를 거절하면서 클레멘스는 결국 양키스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보스턴 팬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클레멘스는 양키스에서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지만 1999년과 2000년 우승 반지를 얻고 2001년에는 통산 6번째 싸이 영상을 따냅니다. 2003년 시즌 후 클레멘스는 조토레 감독의 만류를 뿌리치고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이유는 투병 중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클레멘스는 소문난 효자였는데요. 클레멘스는 생후 2개월 때 어머니가 트럭 기사인 아버지 빅 클레멘스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으로 이주해 재혼을 하는데요. 하지만 새아버지는 클레멘스가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고 클레멘스는 홀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최고의 투수가 됩니다. 클레멘스에게 친아버지의 기억은 어렸을 때 딱 한 번 전화통화를 한 게 전부였는데요. 클레멘스는 어릴 때부터 본인이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멘스는 은퇴를 선언하면서 명예전당에는 양키스 모자를 쓰고 갈 것이라는 말을 해 보스턴 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페네이 파크 등판에서 보스턴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자 모자를 벗어 답례함으로써 이별 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보스턴 팬들과도 화해를 하고 모든 은퇴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휴스턴이 클레멘스를 잡기 위해 총공세에 나섭니다. 휴스턴 팬들은 클레멘스가 방문할 때마다 정말 뜨거운 환대를 해주고 있었고 휴스턴 구단은 겨울 훈련을 구장 내에서 얼마든지 하도록 허락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먼저 휴스턴으로 이적한 절친 앤디 패티까지 설득을 하게 되자 결국 클레멘스는 은퇴를 번복합니다. 그리고 2004년 만 41세 시즌에 랜디 존슨을 제치고 7번째 싸이 영상을 따냅니다. 사실 이에 싸이 영상은 랜디 존슨이 받아야 했지만 클레멘스가 18승 4패, 존슨이 16승 14패인 것과 기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았던 클레멘스 파들이 역대 최고령 싸이 영상을 클레멘스에게 안겨줬습니다. 2005년 42살의 나이로 통산 7번째 평균자 측점 1위에 오른 클레멘스는 휴스턴과 양키스에서 파트타임 2년을 더 뛴 후 은퇴합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투수는 월터 존슨입니다. 하지만 존슨은 절반을 데드볼 시대에 뛰었고 전성기는 데드볼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에 공이 딱딱해진 1920년 이후 라이브볼 시대 최고의 투수는 로저 클레멘스입니다. 그렉 매덕스가 355승으로 354승인 클레멘스보다 1승을 더 올렸지만 승리 기여도는 클레멘스가 139.2, 매덕스가 106.6으로 클레멘스가 훨씬 위고 삼진도 1301개를 더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14일 저에게는 끔찍한 날로 기억되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지 미첼 전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끈 미첼 위원회가 20개월 동안 2천만 달러를 투입해 만든 미첼 리포트가 발표된 거였는데요. 거기에는 현역 38명이 포함된 88명 금지약물 선수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딱 한 명이 저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립니다. 약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로저 클레멘스였습니다. 미첼 리포트에 따르면 1998년 클레멘스는 스테로이드 전도사 호세 칸세코가 토론토에 입단하게 되자 칸세코에게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묻습니다. 이에 칸세코는 자서전에서 클레멘스를 의심 선수로 분류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5월 초 클레멘스는 개인 트레이너 브라이언 맥나미에게 스테로이드를 구해달라고 했고 스카이돔 아파트에서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주사하기가 무섭다며 맥나미에게 주사를 부탁합니다. 맥나미는 그렇게 4번을 놔줬고 클레멘스는 맥나미에게 효과가 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맥나미는 클레멘스가 잠시 약물을 끊기도 했지만 2000 시즌 중반부터 다시 사용했고 2001년 자기가 양키스를 떠날 때까지는 계속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맥나미가 지목한 클레멘스의 약물 사용 시기는 클레멘스가 좋은 활약을 한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미첼 리포트에는 클레멘스의 절친인 앤디 패티트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이후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패티트는 즉시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클레멘스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클레멘스는 펄쩍 뛰었지만 클레멘스가 어떻게 해서 30대 중반 이후 그런 초인적인 활약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맥나미의 말처럼 클레멘스가 1998년부터 약물을 한 게 맞다면 클레멘스는 통산 141승, 1790탈삼진, 승리기여도 46.0과 3개의 싸이 영상을 약물 사용 시작 후에 올린 셈이 됩니다. 이미 싸이 영상 4개를 따낸 시점이었고 300승은 몰라도 3000탈삼진은 했겠지만 그 위상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클레멘스는 첫 명예전당 투표에서 37.6%, 올해 8번째 투표에서 61.0%를 얻음으로써 첫 투표에서 36.2%와 8번째 투표에서 60.7%인 베리 본즈와 똑같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약물 사용 이전 명예전당 커리어를 만들어낸 둘이 10번째 투표에서는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홀 오브 언어가 아니라 홀 오브 페임, 그러니까 명성의 전당을 명예의 전당으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는 건데요.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미국 팬들보다 한국 팬들이 더 엄격한 기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둘이 정말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참에 명성의 전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로저 클레멘스의 투사 같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지금은 베리 본즈보다 더 미워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